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axine Infused Bioelectronic Interfaces for Multiscale Electrophysiology and Stimula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맥신이라는 높은 전도성의 2D 판상형 나노물질을 이용해서 직물 베이스의 고밀도 생체 전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평가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17.1이고 셀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Q&A 랭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최근 플렉시블한 연성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전자 기술이 의료 진단 및 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 등의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재 및 제조 공정들은 넓은 영역에서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어떤 미세한 고밀도 전극 배열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초박형 필름 공정 등이 있는데 이건 반도체 공정처럼 웨이퍼를 깎아서 미세의 전극 배열을 만드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클린룸 환경에서의 반도체 공정에 의지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고 전극 배열의 최대 면적 또한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기판으로 사용되는 연성 소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PDMS와 같은 고분자 폴리머 소재가 있는데 이런 소재는 별도의 저온 가공 과정을 요구하고 특정 화학물질 및 용매와는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전극 소재로는 금이나 백금, 이리듐과 은 같은 금속 소재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생체 적합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피부와 임피던스를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 젤 처리도 필요하고 금속이기 때문에 MRI 등과 같은 임상적인 이미징 방법들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소재와 제조 공정 모두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재로 맥신이라는 신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신은 저비용으로 별도 첨가물 없이 솔루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1나노미터 두께, 또 수십 마이크로미터 면적의 2D 판상형 물질입니다. OH기를 비롯해서 오말단, 플루오린 말단 등 다양한 표면 반응기들을 가지고 있고 세포 독성이 없어서 암 치료나 혈액 투석, 웨어러블 센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맥신은 금속 기반이기에 다른 2D 나노물질들에 비해서 전도성이 높고 선택적 애칭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합성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에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들은 맥신을 이용해서 맥스트로드라 이름 붙인 유연한 다중 채널 고밀도 생체 전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생체 신호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자극을 주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맥신이 가지는 뛰어난 가공성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원하는 모양의 고밀도 전극 배열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스트로드는 상용 AGCL 전극과 비슷한 수준의 임피던스와 기록 품질을 가지며 자기장과 X선 등과도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에 MRI, CT 등과 함께 사용할 때에도 아티팩트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연구 방법 소개에 앞서서 맥신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신이란 맥스 상태의 물질을 박리해서 만드는 일종의 판상형 2D 나노 물질입니다. 앞선 연구에서 소개드린 P.PSS는 구형 혹은 선형의 파티클로 이루어진 1D 나노 물질인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두께는 1나노미터 정도로 얇고 가로 세로 넓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판 모양의 전도성 신소재 물질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그래핀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맥신은 맥스상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맥스상 물질이라는 건 M계열, A계열, X계열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의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 화학식은 Mn 플러스 1A XN 형태이고 이때 N은 각 원소의 층수를 나타내는 정수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의 M2AX를 보시면 M2이므로 청록색 M층이 2층, 그리고 M층 사이에 X층이 1개층, 그리고 MX층 사이에 빨간색의 A가 한 층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임의의 층수를 가지는 MX 물질 사이사이마다 A층이 딱 한 층씩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M계열은 티타늄과 같은 전이금속이고 A계열은 A족 원소인 13, 14족 원소이며 X계열은 탄소 혹은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맥스상 물질이라는 건 M과 X계열 물질이 넓은 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2층 사이에 A계열 원소가 끼어서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거대한 블럭 같은 형태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HF, 플루오린과 수소 같은 강산 물질의 맥스상 물질을 담그면 이 MX 사이에 있는 A층만 선택적으로 애칭해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A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플루오린과 같은 T계열 물질로 대체가 되어서 맥스 블록은 여러 개의 MX층 구조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판 모양의 MX층을 맥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맥신의 그 종류 중에 하나인 Ti3C2TN 맥신을 옆에서 본 분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Ti3이므로 Ti가 3개층, C가 2개층, 그리고 표면에 플루오린과 OH기 등 다양한 반응기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맥스 블록을 강산성 물질로 식각하면 이렇게 층별로 분리되고 이걸 물에 넣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초음파를 쏴주는 소니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판 구조의 맥신 나노시트로 분리되게 됩니다. 전도성을 가지는 거대한 판 모양의 나노시트이기 때문에 실 모양의 원디 물질에 비하면 서로 좀 잘 겹쳐지고 따라서 전도성 경로를 형성하기도 훨씬 쉬워서 코팅 후에도 아주 낮은 저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핀 같은 물질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탄소 기반인 그래핀과 다르게 티타늄 등의 어떤 전이금속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또 금속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생체 적합성도 뛰어나서 좀 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브리케이션 메소드입니다. 60% 셀룰로스, 40%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부직포를 직물 기판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판을 CO2 레이저로 패터닝하면 최대 해상도 250 마이크로미터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맥신 잉크를 패터닝된 직물에 주입을 하면 패턴을 따라서 부직포가 염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븐에서 진공건조 1시간을 거치면 아주 간단하게 높은 해상도의 고밀도 전극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면인 플라나 타입과 기둥을 포함하는 필러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이때 필러 형태의 경우는 피부와 닿는 전극 부분에 높이 5mm 정도의 기둥 모양을 추가해서 접촉을 좀 개선한 버전입니다. 아래쪽 예시와 같이 여러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1mm 정도 두께의 PDMS로 캡슐화했다고 합니다. 맥신 물질은 친수성이므로 센서로 제작되었을 때 어떤 습기에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별도의 PDMS 코팅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메소드에서 기판 종류와 그 주입하는 맥신 잉크의 농도 등을 설정할 때 그 조건별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1번은 직물 종류별 컨덕티비티 그래프인데 셀룰로스 60%, 폴리에스터 40% 직물이 가장 높은 전도성을 지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1000번의 굽힘 사이클 동안 저항값의 변화량 측정 그래프인데 이것도 역시 60, 40% 직물이 변화량이 가장 적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3번 그래프는 맥신 잉크 농도별 전도성 값인데 20mg/ml보다 농도를 높이게 되면 맥신 잉크가 직물에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직물 표면에 쌓여서 맥신 층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mg/ml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체 신호의 측정뿐만 아니라 스티뮬레이션을 줄 때도 사용하는 통합적인 바이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피던스 말고도 CSC, CIC 등의 다양한 전기화학적 특징도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표는 직경별로 맥신 전극과 PT 전극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인데 AGCL 전극이 아니라 PT 전극과 비교한 것은 측정과 자극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그 다목적 전극에 보통 백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백금 전극은 비활성 전극으로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이 AGCL 전극보다 훨씬 높고 전도성도 높기에 다목적 전극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임피던스 비교를 보시면
대부분의 생체신호 주파수가 분포하는 200Hz 아래에서는 맥신 전극 임피던스가 백금 전극보다도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PBS는 생리적 완충 용액으로 인간 체액과 비슷한 성분을 띠는 용액 안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포텐셜 리미트란 전극이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압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치료용 전기 자극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기에 유리합니다. CSC는 전하 저장 용량으로 전극이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전하 용량입니다. 이것도 높을수록 전기 자극 시에 유리합니다. CSC도 맥신 전극이 백금 전극보다 대략 70배 정도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CIC는 쿨롬 효율 지표로 충전과 방전될 때 실제로 전달되는 전하량의 비율과 충전 효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자극용 전극으로 사용할 때 유리하고 맥신 전극이 12배 정도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자들은 맥신 전극이 기존 전극보다 임피던스가 낮은 것을 셀룰로스 직물 기판의 어떤 거칠고 다공성인 표면이 피부와 닿을 때 유효 표면적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A그래프는 앞선 표에서 보셨던 프리퀀시벌 임피던스 값이고 회색의 PT 2mm 전극에 비해서 맥신 전극이 200Hz 이하 주파수에서 훨씬 낮은 임피던스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그래프는 순환 전압전류법 CV 측정 그래프이며 맥신 전극은 50회까지의 CV 사이클에 대해서 안정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그래프는 앞선 표에서 포텐셜 리미트 측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빨간 점선이 전극이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전위값의 범위라고 합니다. 해당 빨간 점선을 넘어가면 전압 과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극 근처의 전해질이 전기 분해돼서 패러데이 전류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점선의 안쪽 부분이 전극이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신 전극의 안정 범위가 음극에서 백금 전극보다 2배 이상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D그래프는 필러 형태와 플라나 형태의 주파수별 임피던스 차이로 필러 타입의 기둥 형태 전극이 접촉을 향상시켜서 더 낮은 임피던스를 띄었다고 합니다. 필러 형태의 맥신 전극은 0.35kΩ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는데 이건 연구된 건식 전극 중에 최고 수준으로 상용 AGCL 전극보다 100배 정도 낮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맥스트로드 전극을 활용해서 고밀도 EEG 측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3D 필라 형태의 맥스트로드와 표준 AGCL 전극을 비교했습니다. 이때 맥스트로드 전극은 건식으로 사용하고 AGCL 전극은 모두 겔을 발라서 사용했습니다. 3mm 직경의 맥스트로드 8개가 둥글게 원형으로 배치됐고 가운데에는 AG 전극이 위치시켜서 비교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체 전극 어레이의 직경은 25mm 정도입니다. 두정엽 P1 근처 위치에서 해당 전극 어레이를 배치하고 레퍼런스 전극은 왼쪽 마스토이드, 그라운드 전극은 이마 중앙에 AGCL 전극으로 배치하였습니다. 1kHz에서 맥스트로드는 2.8kΩ, AGCL 전극은 1.2kΩ 정도의 임피던스를 보였으며 세션당 2분 동안 눈을 뜨고 감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20kHz로 샘플링 되었으며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피험자가 모니터의 십자가 표시에 집중하도록 해서 안구 움직임 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F그래프의 결과를 보면 맥스트로드 전극은 건식 전극임에도 불구하고 겔을 바르고 측정한 AGCL 전극과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을 감았을 때 10Hz 부근 알파 대역의 전체적인 밴드 파워 상승도 명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에서 고해상도의 HD 서페이스 EMG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맥스트로드를 이용해서 20개의 플라나 타입 고밀도 EMG 전극을 준비하고 손의 엄지손가락 밑쪽에 APB라 불리는 근육에 위치시켰습니다. APB는 운동 전도 검사할 때 많이 쓰이는 근육으로 팔꿈치 부근의 신경을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면 APB의 근전도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식 맥스트로드 전극의 임피던스는 1kHz에서 54.6kΩ 정도입니다.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각각의 전극에서 자극을 준 시점인 스티뮬레이션 파란색 점과 유도된 근전호 신호의 피크 지점인 보라색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이 발생한 시간 차이를 비교하면 각 전극별로 자극에 대한 레이턴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육에는 근전도 신호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IG라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IG는 신경이 근육 섬유에 직접 연결되는 부위로 그 부분 근육의 정기적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IG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근전도 분석과 근육의 기능적 재활 및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APB의 IG는 우측 사진에서 흰색으로 X 표시된 곳입니다. IG는 상위 신경에서 내려온 신호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므로 레이턴시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오버랩된 레이턴시 맵을 보시면 정확하게 IG에 해당하는 전극이 가장 레이턴시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콕 측정 실험입니다. 사용한 전극은 한 세트당 500마이크로미터 직경의 6채널 평면 맥스트로드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세트가 뇌의 여러 피질 주름을 지나도록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D그래프의 결과를 보시면 순간적인 전압의 상승과 하강이 동일한 시간축 상에서 매핑되어 정형화된 공간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Hz 부근에 나타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잡음을 제외하면 잡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맥스트로드 어레이가 생체 적합성을 기반으로 이콕에도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쥐를 대상으로 하는 이콕 기반 모터콜텍스 자극 실험입니다. 500마이크로미터 직경의 평면 맥스트로드 전극을 쥐의 수염을 담당하는 모터콜텍스 위에 올려서 자극을 인가했고, 유발되는 쥐의 수염 움직임은 광학 마이크로미터기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했습니다. 자극은 300마이크로세컨드를 반주기로 하는 자극이 1.0mA부터 1.4mA까지 인가되었습니다. 자극 타이밍에 맞춰서 수염의 운동이 성공적으로 유발되었고, 자극의 진폭이 클수록 수염도 선형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트로드의 MRI와 CT 호환성 평가입니다. 3mm 전극의 플라나 맥스트로드와 2.3mm 직경의 PT 전극을 MRI와 CT 환경에서 비교하였습니다. 두 전극은 아가로스 팬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도성을 띠는 통 안에 동일하게 넣어져서 촬영되었습니다. MRI는 9.4테슬라의 연구용 MRI와 3테슬라의 임상 MRI 장비가 사용되었고, CT로는 마이크로 CT 스캐너가 사용되었습니다. B 사진이 연구용 9.4테슬라 MRI 사진입니다. PT 전극 주변에만 커다란 그림자 아티팩트가 관찰되고, 맥신 전극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데, 이것은 맥신이 가지는 낮은 자화 감소성 덕분이라고 합니다. 금속 베이스지만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적어서 임상 이미징 장치들과 호환성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와 D 사진은 3테슬라 임상 MRI 장비로 찍은 사진인데,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마에 맥신 전극 어레이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E는 상용 MRI 장비의 fMRI 사진인데 역시 이마에 맥신 어레이가 올라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MRI 이미지상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호환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CT 스캐너로 촬영한 사진인데 PT 전극 근처에만 X선 산란에 의한 아티팩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물에 맥신 잉크를 먹인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X선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맥신 기반의 바이오 전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합니다. 이는 신경 및 신경근 회로에서 높은 해상도 충실도의 기록과 자극을 효과적으로 시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확장 가능한 제작 방법을 사용하며 대형 다채널 전극을 저비용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제조에 적합하기에 임상 및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여러가지 배열 어레이를 신속하게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피험자에 따른 맞춤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세 공정을 배제했으며 구조를 패터닝하기 위한 포토마스크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맥스트로드의 가용 자극 전압 범위가 생체적으로 안전한 범위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며 두피 EEG를 기록할 때 피부를 정돈해야 하고
두피와 접촉이 잘 되도록 머리 길이가 1cm 이하인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건식 전극이기에 발생하는 여러 한계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D 기둥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조금 더 적절하게 변형하면 머리가 긴 피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맥신이 전도성 측면에서는 거의 가장 뛰어난 소재로 피다 PSS와 비교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친수성이 강해서 습기에 너무 약하고 별도의 섬유 전처리 등이 없으면 이 텍스타일의 중요한 지속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는 소재입니다. 최근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맥신에 소량의 피다 PSS를 첨가했을 때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제가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피다과 맥신을 배합하는 방향으로 메인 소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논문처럼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전도성 향상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진행한 연구에는 아주 얇은 실 형태의 스레드에 소재를 염색하기 때문에 맥신과 같은 2D 판상형 물질이 생각만큼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맥신을 실 형태의 직물에 염색한 논문들도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